있습니다. 어제 매매 이제 분할 진입을 왜 했는지, 그리고 이제 추격 매매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비트코인을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어제 이제 비트가 오른 후에 여기 급격하게 이제 하락 구간이 나왔잖아요. 그리고 제가 이 구간에서 이제 이 저점이 깨지는 것을 보고, 그리고 깨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분할 진입이 들어갔습니다. 왜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뀐 겁니다.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바뀐 건데, 이 구간에서 반등을 줄 때 이 반등의 폭과 그리고 조정 후에 추가 반등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 하락이 끝나고 다시 롱 추세로 바뀌는구나, 다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구나,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. 일단 전체적인 추세는 롱이기 때문이죠. 일봉으로 봤을 때 롱이 아직 우세하니까요. 그래서 저는 이 하락을 보고 이 꼬리 구간에서 지금 떨어지는 이 갭과 올라가는 갭이 일치해요. 그쵸? 다른 곳들을 보시면 떨어지는 갭과 올라가는 갭이 일치하지가 않죠. 떨어지는 갭과 올라가는 갭, 떨어지는 갭과 올라가는 갭이 일치하지 않고 하락이 이어졌습니다. 근데 이 구간에서는 떨어지는 갭과 올라가는 갭이 지금 일치했죠. 일치하고 그 다음 조정이 나왔습니다. 여기에서 매수세가 강하면 이 반등을 다시 줄 때 이 구간을 망설임 없이 뚫어요. 망설임 없이 뚫고 이렇게 올라갑니다. 그리고 다음 조정이 줄 때 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제가 추격으로 롱을 들어가는 거고, 이렇게 같은 갭이 나왔는데 조정을 주고 반등이 약하면 추가 하락, 특히 이 저점을 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갭의 구간을 보고 이 조정 후에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, 이 조정이 깨지겠다, 이 꼬리 캔들이 깨지고 더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, 이게 깨지면 분할 진입에 들어가겠다 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꼬리가 깨졌고, 이 구간에서도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꼬리를 깨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. 이 꼬리만 깨고, 왜냐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스탑로스를 걸어두는 곳일 겁니다.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횡보에서 롱을 잡으면 이 꼬리를 보고 스탑로스를 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꼬리가 깨지고 나서 스탑로스들을 다 청산시키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꼬리가 깨질 때 제가 분할 진입을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반등을 주는 것을 보고 이 차트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, 여기에서 이제 꺾이는 것을 보고 분할 진입을 더 해야겠다, 추가 하락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물론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. 왜냐면 전체적으로 계속 롱 추세를 봤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 이어진 후에 다시 반등을 줘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.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분할 진입이 계속해서 들어갔고, 제 평단가가 최종적으로 67,700 정도로 맞춰졌습니다. 그 당시에 67,700 이 정도쯤에 맞춰졌을 거예요. 자, 어쨌든 분할 진입은 여기서 다 들어갔고요. 분할 진입이 여기까지 들어갔고, 5비트를 이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,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차트 봉을 보고 이거는 추가 하락이 나오겠다.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 5비트를 이제 여기에서 5비트를 진입을 하고 이 자리에서 0.5비트를 들고 다시 하락이 이어지고 이 반등 자리에서 0.5비트, 그러니까 총 1비트를 덜었습니다. 그 물량을 던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1비트를 추가를 해서 5비트를 잡았다고 하면은, 그래서 평단이 700으로 맞춰진 건데, 일단 평단이 그 위에 있었겠죠. 한 이 정도에 있었는데
이 물량을 추가함으로써 청산가는 높이지만 평단가는 낮췄습니다. 그리고 반등을 이만큼 줬으면 평단가 대비 반등이 굉장히 많이 온 거죠. 만약에 이 구간이었다고 하면 뭐 반등이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청산가를 높이는 리스크를 선택을 하고 평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이 평단가와 지금 이 반등의 구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. 이때는 물량을 원래 한 개 정도는 더 덜어야 돼요. 그러니까 원래 들어갔던 1비트 정도는 이만큼의 수익만 보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평단가를 다시 낮추고 청산가를 높이면서 평단가 조절을 다시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지금 0.5개밖에 안 나왔지만 1비트를 나왔다고 하면 평단가는 낮췄는데 청산가는 다시 내려가겠죠. 어쨌든 여기서 0.5비트를 정리를 했고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제 평단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했으나 평단까지 오지 않고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락을 하고 이 전고를 뚫는 전저점을 뚫으려고 가는 차트를 보고 반등을 줄 때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손절을 나간 거고요. 추가적으로 어차피 여기 1비트 진입한 구간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이제 0.5비트 총 1비트를 물량을 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중요한 판단을 합니다. 여기에서 이제 왜 여기 무슨 근거로 이제 추격 매매를 들어가셨나요? 라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갭입니다. 내가 만약에 이 차트에서 지금 여기에서 손절을 전부 나가지 않았는데 손절을 전부 나가지 않았을 때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 내가 어디까지 하락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계산을 했을 때 저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뚫고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 어쨌거나 여기서 손절을 쳤을 거예요. 제가 생각한 구간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쳤을 거예요.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내가 손절 치면 내 시드가 얼마일까? 한 16,000불대였습니다. 16,000불대였습니다. 이 당시에는 17,000불대였고요.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. 지금 이 하락의 압박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3분봉, 5분봉 기준으로 하락의 갭이 굉장히 컸습니다. 하락의 갭이 굉장히 컸다는 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거는 이제 캔들로 사실은 보는 건데 이게 지금 3분봉이 전체가 만들어져 있어서 캔들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이 구간이죠. 이 구간에 지금 캔들들을 보시면은 캔들이 이 음봉을 기준으로 거의 바코드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. 이러면은 하락의 이 갭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. 이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음봉의 캔들들이 나오고 나서 이 음봉의 캔들들을 바로 휩쓸어서 깨지 못하고 이 음봉을 기준으로 지금 위아래 파동을 주고 있으면 이거는 추가 하락 파동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. 이 캔들을 조금 보기 어렵다면 일목균형표로 볼 수가 있어요. 일목균형표로 간단하게 보는 건 이거는 의존은 하시면 안 됩니다.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3분봉 기준으로 1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여기에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제 파동이 나오는데 파동이랑 이 구름대랑 거리가 너무 멀죠. 이 구름대랑 너무 거리가 멀어요. 차라리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구름대에 가까이 붙이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아무리 가까이 붙이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이 일목 차트 균형표에 이 갭이 너무 커요. 갭이 이 갭 자체가 지금 크잖아요. 이 구간과 이 구간의 갭이 이럴 때는 저는 하락 파동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. 하락 압력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는 추가 하락이 무조건적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. 그래서 반등을 줄 때 전량 손절을 치고 내가 시드가 17,000불이지만 여기서 추격 매매를 풀시드 13비트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까지 보는가.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손절 라스를 짧게 들어간 거겠죠. 굉장히 손절 라스를 짧게 잡고 이 방금 말하는 추가 하락을 먹어야 된다 라는 생각의 매매인 겁니다.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
굉장히 도전적인 매매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13비트 숏을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예상대로 추가 하락이 나와줘서 이제 전량 익절을 하면서 시드를 18,000불로 맞춘 겁니다. 19,000불로 맞췄는데 호가창이 밀리면서 18,000불이 됐고요. 그래서 이런 짧은 하락 파동에서 그러니까 추가적인, 만약에 이게 제가 손절을 안 쳤다고 하면, 숏 추격 매수를 안 했다고 하면 뭐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이 파동에도 아마 손실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. 제 평단이 오후 3시까지는 제가 매매를, 여기죠, 오후 5시까지 제 평단이 오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는 건 제 평단이 그렇게 좋은 평단은 아니었다는 거고,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다면 저는 추격 매매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.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 제가 추격 매매로 바꿨는데 상승을 한다면 그것 또한 손실이겠죠. 하지만 저는 16,000불의 시드를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16,000불이 될 거라는 시드의 손실을 확정을 머릿속으로 이미 지은 거고요. 그 상태에서 추격 매매를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이 나갔어도 이 매매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라서 이 매매는 어차피 제 시나리오랑 다른 매매여서 대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꼬리가, 이런 꼬리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으면 이 갭이, 하락 갭과 반등 갭이 동일할 때 차트가 옆으로 흐르면 이 저점을 깰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, 이게 관전 포인트 하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하락 파동에서 반등을 많이 주지 못했을 때 방금처럼 일목균형표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캔들을 봤을 때 하락의 갭을, 하락과 추세의 갭을 인식을 한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를 판단하는 이 부분이, 추격 매매를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판단하는 부분이 관전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. 감사합니다.